안녕하세요. 빛날맘 쑥쌤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글자 수색이 매일 네이버에 검색해 보셨나요? 또는, 내가 이거를 언제까지 글을 써야 되느냐, 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걸로 고민하셨던 분들이 있나요? 제가 그거를 해결해 드릴 방법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거는요, 제가 유튜브 더보기란에 이거를 붙여 놓을게요. 이 링크로 들어가셔서 데이터 랩 툴즈 헬퍼라는 거를 까시면 되고요. 이게 크롬이나 네이버 웨일 상태에서 요거를 까셔야 됩니다. 익스플로러에서는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까신 다음에 그럼 저처럼 이렇게 삭제라고 뜰 거예요. 저는 이미 깔려 있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미 스킬이 좀 능숙해져서 사실은 그냥 편리하게 기본 네이버 블로그 화면에서 모바일로만 놓고 쓰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초보자분들은 사실 이게 너무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얘가 장점이 또 뭐가 있냐면 나중에 체험단을 계속 하시다 보면 원고료건 같은 경우는 워드 파일을 한번 주고받고 그리고 컨펌이 나면 발행을 해달라고 해요. 특히나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광고 승인을 받아야 되거나 위험한 단어 같은 경우는 좀 삭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이제 마케팅 회사가 수거해 가서 업체에서 한번 걸러주고 한 일주일? 늦으면 한 2주일? 이렇게 다시 그게 날라옵니다. 그러면 이제 빨간색, 노란색 막 이렇게 쳐져 있으면 그 부분을 수정해서 발행을 하는데 이걸 다 복사해서 워드 파일에 붙여 넣어야 되고 사진을 그럼 다 사이즈를 줄여야 되고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워드 파일로 저장까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리한 기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랩 툴즈는 어떤 유료 프로그램을 막 극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혹시나 이 기술이 되게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되게 편할 것 같다. 심지어 제 주변에 저 이제 스터디원 분들 중에서 이거를 굉장히 잘 활용하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설치를 하면 자, 후 이렇게 바뀝니다. 어떤 게 바뀌었나요? 왼쪽에 글자 수가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보시면 여러분 기본입니다. 기본. 모바일 화면으로 놓고 쓰셔야 돼요. 핸드폰이 비율이 다 달라요. 요즘엔 탭도 제각각이에요, 비율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임의로 여기에서 띄어쓰기를 하셨다? 근데 어떤 핸드폰에는 이렇게 갑자기 뜨거나 저 핸드폰에는 이게 또 잘 뜨거나 안 뜨거나 잘리거나 난리도 아니에요. 저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는 제목이 막 이상하게 이게 뜨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의로 띄우지 마시고 사실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아예 중앙정렬로 하실 때는 완전히 짧게 왼쪽, 오른쪽 여백을 상당히 많이 두시고 이렇게 글을 쓰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또는 두 번째 방법은요. 제가 좀 주로 쓰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특히나 패드로 쓰다 보면 사실 중앙 정렬이나 이런 게 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패드로 볼 때는. 그러면은 저는 헷갈릴 때는 아예 그냥 왼쪽 정렬로 둡니다. 둔 다음에 문단으로 나누어요. 그러니까 문장, 한 문장은 그냥 띄지 않고, 왜냐면 한 문장씩 띄면 이게 또 되게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패드로 하거나 중앙 정렬이 조금 어려우면 이렇게 왼쪽 정렬로 두고서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쓰고요. 또는 컴퓨터로 내가 좀 여유 있게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중앙 정렬을 하는데 왼쪽 오른쪽 여백을 꽤 많이 둡니다. 자, 제가 계속 쓰니까 어때요? 여기 지금 글자 수가 나와요. 심지어 공백 제외로 나와요. 자, 글자는 어느 정도여야 되냐? 이게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제에 따라 다른데 또 답도 드릴게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쓰시는 주제 중에 예를 들어 막 진짜 그냥 오늘 일기, 일상 쓰시는 분들은 길게 안 쓰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육아 쪽은 글 되게 길게들 쓰시거든요, 사실. 근데 어떤 엄마인데 자기가 세무 쪽에 관심이 있어서 종합소득세에 관한 글을 쓴 거예요. 무료 사진까지 넣어가지고 여기 글감 있잖아요. 무료 글감. 저는 무료 사진도 진짜 안 쓰거든요, 잘. 요즘에 많이들 쓰시는 게 이것도 유사문서 겹칠 수 있겠다 해서 인공지능 AI 사진 만들어서 쓰시거든요. 근데 저는 요게 구독자, 그러니까 검색자분들이 과연 호감 있어 할지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일반적인 엄마들의 글이라면, 그러니까 다른 글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어떤 경제? 완전히 이제 남녀노소 사실 보는 것들이라면 상관이 없겠는데, 육아 쪽 주제에서는
저는 AI 사진을 보면은 약간 조금 약간 음칫스러운 부분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다 AI 사진으로 특히나 도배된 글 같은 경우는 조금 거부감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좀 무서워요. 밤에 볼 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차라리 자기 아이의 옛날 사진을 이용하시거나 저 같은 경우는 아이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내 얼굴을 노출하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 육아면 육아용품을 찍는다거나 뭐 20대면 뭐 20대가 좋아하는 어떤 뭐 아트박스나 이런 데서 찍는다던가 내가 다이소 가도 식물 있으면 자주 많이 찍어 놓으세요. 그러면은 그게 가장 좋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 AI 사진을 좀 적절하게 만약에 이용할 때면 모르겠지만 좀 일상적으로 내가 다가가야 될 때는 좀 관계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는 글에서는 조금 배제하시는 걸 조금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글자 공백 제외까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분이 종합소득세 신고글을 썼는데 저 무료 사진 5장에 글자 수가 900자, 1000자밖에도 안 됐거든요. 근데 상위 노출이 되면서 그 글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빵 터져가지고 정말 그 글만으로도 정말 800조회수 이상을 넘겨서 결국 그분이 1000을 되게 쉽게 달성했던 그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왜냐면 글이 원래 막 100, 200이었는데 1000으로 뛰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 종합소득세 신고나 이런 간단한 신고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얼마나 자세하게 써봤자예요. 저도 이제 몇 번 써봤지만 꼭 그런 세금 관련한 것에서는 사실 홈택스 캡처하는 게 전부고 내가 이렇게 쓰는 것도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 900자, 1000자, 뭐 1500자 막 길게 써야지 그 정도거든요. 근데 육아는 만약에 이야기로 쓴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한도 없이 쓸 수 있기 때문에 맛집도 그럴 것 같아요. 사실 맛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뭐 길어봤자, 물론 자주 가시는 분들은 뭐 리스트별로 쓰시겠지만, 그래서 주제를 보고 결국 그 글을 검색을 했는데, 거기 상위에 뜬 10개의 글을 클릭해서 들어가 봤을 때 글자 수가 사실 대부분 작고, 사진도 무료 사진이거나 사진 수가 적으면 여러분들 충분히 적게 써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키워드별로 상위 노출을 할 때 점수를 매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기본을 알려달라 그러면 그냥 무조건 기본은 1000자 넘기시고 1000자에서 1500자 이하 공백을 제외하고 물어보신다면 그래도 무조건 1000자는 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왜냐? 솔직히 제가 글을 많이 써봤는데 사진이 한 20장 정도 들어가고 이것도 너무 많으면 본인이 설명하고자 하는 게 너무 뚱딴지처럼 막 넘어가거나 막 그냥 뭐 예를 들어 여행지에 대한 글을 쓰신 건데 우리 아이에 대한 느낌이나 아이의 그 변화의 사진을 정말 많이 사진을 넣으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블로그 글을 쓰셨을 때 10%가 이웃이고 90%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모르는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아이의 그 짤들을 보고 싶은가 안 보고 싶죠. 물론 같은 이렇게 또래의 뭐 엄마들이다 아니면 같이 뭐 비즈니스 경제 그게 관심이 있다 그러면 보기는 하지만 아주 그렇게 유심히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기는 확연하게 제 마음대로 쓰고요. 리뷰성 글이라던가 정보성 글은 딱 그에 맞게만 씁니다. 그죠? 그게 맞죠?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일단은 사진이 너무 많아서 50장, 60장 넘어가는 거는 말이 너무 길어지신다는 거고 체류도 오히려 탈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2, 30장 이하로 조금 딱 그 정도로 맞추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글자 수를 1000자에서 1500자 맞추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랩 툴즈 헬퍼, 얘가 또 좋은 게 뭐냐면, 일단 모바일 화면으로 무조건 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임 모드나 이런 거 있는데, 저는 뭐 그런 건 안 하고, 포모도로 타이머라고 이렇게 시간을 맞추고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실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긴 해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블로그 글 쓰는데 정말 하루 왼종일 붙잡고 있거나 이틀을 붙잡고 있기도 한다. 이건 진짜 절대 안 돼요. 제가 이걸로 강의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뭐라고 제가 답을 드렸냐면 당신이 지금 글을 쓰는 거가 일상적으로 내가 그냥 쓰는 거냐, 아니면 간절해서 정말 돈을 벌고 싶고, 우리 아이 잘 키우고 싶고, 그러려고 경제적으로 내가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하시는 거냐. 그러면 이걸 일적으로 조금 생각도 해 보셔야 된다. 이 얘기를 드렸어요. 맞죠? 여러분들, 네이버가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세상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도 인플루언서 뽑는 게 확 줄어들고 클립 쪽으로 지금 홍보가 확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언제 어떻게 이 흐름을 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하실 수 있을 때 바짝 꾸준하게 하셔가지고 상위 노출 무조건 방문자 1000 이상은 찍으셔가지고 수익을 내셔야 돼요. 지금 당장 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인플루언서 이거 아니고 상관없습니다. 자, 제 주변에는 여러분 상위 노출 1000 넘어가지고 그 인플루언서 아닌데도 원고료 수익 냅니다. 한 주제만 계속 쓰면 업체가 연락이 와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시간을 저는 맞추고서 일단 60분, 1시간 이내에는 발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체험 단글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업체에서 주는 키워드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10명을 뽑았든 20명을 뽑았든 다 끼리끼리 똑같은 키워드를 발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특히나 장기간 서포터즈, 특히나 장기간 3개월, 4개월 서포터즈 또는 여러 번 써야 되는 거 같은 경우는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씁니다. 후딱 써요. 30분 안에. 진짜 30분 안에. 제가 좀 빨리 쓰는 방법을 소개해드리면 시간이 있을 때, 틈이 있을 때 육퇴하고 또는 자유시간이 생겼을 때 주말에 애들 테레비 보잖아요. 그럼 저는 그 옆에서 갤러리에서 앨범을 추가를 하나씩 만듭니다. 자, 신발, 티셔츠, 여기 놀러 갔다 온 거. 그 하나하나씩 글 하나 발행한다 생각하고 내가 찍은 사진을 거기로 쫙 옮겨 놓는 거예요. 그러고 그 사진을 그냥 한 번에 저장해서 키워드만 넣어서 저장, 저장, 저장. 이렇게 쫙 해놓는 거예요. 지금 중간에 쓴 것들은 약간 좀 원고를 이미 보낸 거라서 저렇게 길지 원래는 간단 명료하게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언제 어디서든 마음 먹으면 발행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사실 초조하지가 않아요. 방문자가 만약에 내려가면 아예 빡 쉬었다가 얘 달릴 때 그냥 두세 개 쫙 써놓으면 그냥 알아서 순위도 올라가고 알아서 그냥 방문자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키워드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제가 이건 다음 영상에서 찍을게요. 시간 60분 정해놓으세요. 60분 안에 여러분 쓰셔야 돼요. 그게 일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글 하나가 수익을 얼마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수익을 그렇게 내지 않는데 내가 3시간을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문제는 정확히 또 찾아내셔야 되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소리로 글쓰기도 있어서 요것도 이제 조금 시간이 있을 때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 게 저는 전문적으로 글을 쓰다 보니까 하루에 1개에서 2개까지도 써요. 많으면 5개까지도 써요. 일단 육아도 하는 사람이라서 아이들도 잘 보고 싶은 마음에 아이들이랑 시간을 보내다 보면 사실 어느 날은 몰아서 쓰는 날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손가락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쿠팡 뭐 리뷰를 쓴다던가 아니면 카톡을 할 때 이 인공지능 AI 목소리로 이렇게 읽는 거를 좀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자주 사용하면 확실히 속도가 빨라요. 우리 말하는 게 속도가 빠르잖아요. 타자 치는 것보다. 그래서 이것도 적당히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워드 파일로 저장도 되기 때문에 요거 한번 깔아놓은 다음에 이렇게 불러오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게 있어요. 지금 닌텐도가 29번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러 갔다라던가 아니면은 그 단어, 그러니까 키워드를 스위치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얘가 제목에 들어간 단어를 딱 이렇게 읽어 드리거든요. 스위치 또 뭐라고 할까요? 뭐 영산 뭐 이런 식으로 요 밑에 유사성까지 뜨네요. 사실 저는 이게 없이도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서 저는 사실 제 그 감을 더 익히는 데 좀 집중하다 보니까 그리고 글자 수를 너무 생각하면 글이 좀 편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켜봤더니 제 방식이 좀 같이 맞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좀 분명한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글자 수라던가 사진 수, 동영상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동영상 안 들어가도 됩니다. 이상한 거 들어갈 거면 차라리 들어가지 마시고 그게 클릭이 유발하고 체류 시간을 잡을 것 같으면 들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포함해서 설명을 하고 싶으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정말 이걸 많이 궁금해 하시는구나.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사실은 오늘 처음 이거를 다운로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위에서 되게 얘기도 많이 듣고 사용하는 것들도 이제 굉장히 많이 봤지만 저는 아예 그냥 이렇게 생으로 씁니다. 저는 사실 제 방법은 지난 영상 중에 찾아보시는 분들은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다 키워드 마스터 쳐보고 되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 방식을 모두에게 추천드릴 수는 없는 게 오히려 초보자한테는 이 방식이 맞으실 것 같아요.
어, 유사성 검사도 이렇게 알려주고, 왜냐면 이제 키워드를 배우신 분들의 실수가 뭐냐면 정말 뭐 용산, 뭐 팝업 스토어, 딱 이렇게 추천. 이러면 유사성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게 키워드만 나열을 했잖아요. 그래서 뒤에는 약간 후킹 멘트나 꾸민말이 살짝 들어가야 되거든요. 주말에 붐벼요,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간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유사성이 조금 다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아까 키워드만 쓴 것보다 클릭률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 클릭은 제목과 사진에서 벌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요, 제가 설명드리면 어떤 키워드든 간에, 제목에 쓴 어떤 키워드든 간에 여러분, 제발 9번, 10번은 안 넘도록 주의하세요. 주의를 하세요. 왜냐면 이게 나도 모르게 설명이 많아져요. 왜냐면 내가 용산 팝업 스토어 쓰다가 어느 순간은 뭐 용산에서 용산 막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얘가 용산 따로 나눠서도 계산을 다 때려서 한다라는 거예요. 컴퓨터예요, 여러분, 컴퓨터. 얘는 이 키워드 계산 하나는 진짜 우리보다 더 잘하는 애예요. 그래서 이 키워드가 너무 적지도 않고 너무 많아도 누락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 적어도 누락이 돼요. 아예 안 떠요. 검색이 아예 안 잡히고 너무 많아도 얘가 또 누락이 돼요. 웹사이트 누락이 될 수도 있고 사진 안 뜨고 막 이게 주소로만 제일 안 뜨는 경우 있거든요. 요즘엔 사진도 뜰 때도 있던데 어쨌든 그걸 웹사이트 누락이라고 합니다. 이상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보통 검색하면 다 보이다가 밑으로 내려갔는데 주소만 이렇게 뺑 뜨는 게 있어요. 그게 좀 웹사이트 누락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속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사실이 키워드가 너무 남발을 하셨거나 계속 글이 검색이 잘 안 되는데 본인이 모르고 계실 수도 있어. 저품질인 경우 그 현상이 되게 잘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를 보셨을 때 절대 9번, 10번은 안 넘도록 조금 쓰시면 좋겠고, 제가 추천드리는 건 그냥 한 5번만 쓰세요. 초보자분들 5번만 써도 잘 뜨더라고요. 근데 조회수가 너무 많지 않게. 몇십만 건 절대 안 돼요, 조회수. 문서수로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서수도 10만 건 넘어가면 초보자분들한테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조회수와 문선수의 상관관계는 좀 연습이 필요합니다. 뭐 누가 당연히, 너무 당연히 조회수가 더 많으면 문서수가 작으면서 조회수가 높으면 좋죠. 그런데 최근에 생긴 스토어라서 최근에 올린 지 얼마 안 돼서 문서가 당연히 적은데 그중에 조회량이 많이 나온다? 이거는 여러분 못 떠요. 최근에 다 쓰신 거기 때문에 얼마나 핫한 거야? 핫플이에요, 핫플. 이래도 못 뜨고 그리고 글이 적은데도 어쨌든 인기가 또 많은 키워드 또는 인플루언서 키워드 중에 그 몇 개 그 주제마다 얘네들이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식물 키우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주제 맞지? 그 푸드에서 쓰시는 게 좀 좋아하는 주제. 육아라고 했을 때는 딱 엄마표 들어가는 거. 아기, 유아, 뭐, 놀이, 뭐 이런 거 있죠. 그거는 진짜 절대 안 떠요, 절대. 초보자분들. 그래서 단어 더하기 단어를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산으로는 절대 상위 노출이 안 돼서 용산 팝업 스토어를 얘를 곧 죽어도 그냥 곧 죽어도 5번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용산 팝업 스토어를 죽어도 곧 죽어도 컴퓨터가 눈치 못 채게 처음, 중간, 끝 문장 안에 골고루 넣어야 돼요. 골고루 흩뿌려서 티 안 나게. 컴퓨터가 이게 너무 이렇게 넣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도록 처음, 중간, 끝에 골고루 넣으셔야 됩니다. 문장 안에. 그러니까 그거를 얘를 컴퓨터를 속이려면 충분히 다양한 단어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글자 수가 첫 글자가 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런 것들을 안 사용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제품을 골라서 제가 좋아하는 글을 쓰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상위 노출이 안 될 수가 없는 게 일단 첫 번째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제가 직접 알아본 거고 어떤 게 제가 궁금했는지 그걸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닌텐도 뭐 궁금해요? 스위치. 가격이 궁금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원래 스위치가 있는데 사실 두 가지가 있었어요. 아이가 포켓몬스터 CD 중에 어떤 게 이제 생일 선물로 갖고 싶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조이스틱을 가족과 함께 하는 게 꿈이라서 요거를 사고 싶다, 두 개를 더. 그래서 저 지금 이름을 좀 까먹긴 했지만 어쨌든 사진을 이렇게 찍어 왔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확대해서 봐야 되겠는데 이게 조이스틱이 아니라 뭐 조이콘? 뭐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찾을 건데, 조이콘, 스위치, 조이콘, 가격이랑 그다음에 이제 제가 결국 산 게 일단 가족들끼리 같이 하자 그래서 슈퍼마리오 뭐 3인가 뭘 사왔어요. 그래서 어 근데 요걸 또 이마트 상품권으로 사왔어요. 어, 어. 이렇게.
그래갖고 이마트 신세계 상품권, 신세계 상품권. 그럼 저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거를 나만의 글을 작성하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방문자가 아무리 잘 나온다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글을 쓰셨을 때, 다른 사람도 쓸 수 있는 글이면 금방 묻혀요. 그런데 나만이 쓸 수 있는 어떤 포인트를 여기다 넣는다면, 그런 키워드를 넣는다면, 다른 사람은 이걸 안 사봤으니까 모르죠? 이마트로 결제하신 게 아니고 보통 카드로 결제하시죠? 그냥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이게 빵 뜨진 않는데 잔잔바리하게, 그러니까 누가 그런 말 하시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롱테일 키워드. 롱테일 키워드. 꼬리가 긴 거예요. 길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빵 뜨는 건요, 여러분, 진짜 빵 내려가요. 그냥 뚝 내려가요. 제가 일본 여행 갔다 와서 유심글 쓴 게 조회수가 1000이 넘었었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 이제 그때 가정보육하고 뭐 글 썼던 것도 1000 넘었었고 이런 경우가 되게 종종 있어요. 그런데 빵 뜬 건 그만큼 빵 내려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네 글을 넣는다? 그럼 더 오래 가거나 아예 더 되게 장기간 2년, 3년 가는 경우가 있어요. 3년 이후까지는 이렇게 그 이후로는 얘가 또 서버 정리를 하거나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보통 잘 안 뜨는데 어쨌든 얘가 2년 넘게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글들 중에서는 지금 제가 4천, 5천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걔네들이 정말 10, 20, 30 조회수를 가져가는데 그게 3천 개의 글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무너져도 아무리 무너져도 3천, 아무리 무너져도 뭐 2,500 이거가 유지가 되는 거야. 그 제가 아무리 글을 쉬어도. 그래서 요거는 제 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스위치 조이콘. 그냥 이거 5번 이거 골고루 넣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저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저게 익숙해져가지고 사실은 처음과 맨 끝에 저걸 넣고 중간에 한 두세 번 이렇게 딱 넣어주고 마지막에 사실 컨트롤 F로 얘를 딱 검색을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세면 끝이에요. 저는 이렇게 발행을 하거든요. 라이브러리에서 가장 뭔가 조금 이슈가 될 만한 뭔가 좀 있어 보일 만한 사진이 뭐가 있을까? 검색자 입장에서 좋아할 만한 클릭을 불러일으키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 아예 뭐 이제 게임기가 쫙 보이거나 전체가 보이거나 아니면은 뭐 이거? 그러니까 제가 명절 때 음, 가장 빠르게 토이저러스에 가가지고 닌텐도를 쫙 찍어왔거든요. 그게 아마 일주일 정도 조회수를 또 꾸준히 잘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절 끝나니까 또 쭉 내려가죠.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핫 이슈성은 이슈기 때문에 여러분 내려간다. 근데 어쨌든 이슈를 타고 그 흐름을 타고 또 올라갈 수가 있기도 하고 그게 소개된 만큼 또 그 일주일 동안 내가 에드포스를 또 잘 먹을 수 있고 이웃이 추가로 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핫 이슈성도 가끔씩은 하시는 게 좋으나 이슈성만 이렇게 노리고 가시는 분들은 현타 오고 자기 결국 브랜딩 내가 좋아하는 글 자체를 생각을 못 하고 가시다 보니까 포기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 사진 되게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가족이 딱 이렇게 추가로 사게 돼가지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괜찮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발행할 때는 자기 뭐 주제가 있으면 주제에다가 딱 놓고, 그 다음에 이 설정 값을 기본으로 유지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이웃 공개로 되면 이게 검색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꼭 전체 공개로 해서 검색을 잡히도록 하고, 뭐 외부 공유 허용, 뭐 링크 허용 이거는 자유긴 해요. 그 다음에 태그는 딱 여기 있는 것만 넣어주셔도 돼요. 얘네들 각각 뭐 마리오 3D, 뭐 스위치 게임, 뭐 이마트 신세계 상품권 사용처 뭐 이렇게 한 5개에서 10개 정도만 딱 넣고 발행을 합니다. 저는 시간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지키지 않는데 가장 좋은 시간대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러니까 80%, 90%가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내 글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어떻게? 결국 그냥 많이 보는 사람의 시간대가 언제예요? 아침. 뭐 밤에 애들 재우고 나서 엄마들은 그렇고요.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 시간대도 조금 보시긴 하시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일 다니실 테니까 6시 이후가 가장 많이 보시겠죠, 지하철에서. 그래서 자기가 주로 활동하는 주제의 연령대를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 내가 결국 좋아하는 주제를 내가 거꾸로 생각을 한다면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이 키워드가 될 수 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자, 요거 이용해 보시고요. 원래는 그냥 5번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5번, 6번 안으로 끝내주셔야 돼요. 키워드 횟수는 많아도 9번, 10번 이내로 끝내주세요. 20번, 30번 넘어가면 누락일 될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특히나
글이 너무 짧으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또 이렇게 상위 노출이 잘 되도록 팁을 또 찍어 볼게요. 다음 영상 기대해